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인감도장 자식한테 맡기셨나요? 제발 그 위험한 행동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그 안일한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눈물바다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전 재산이 내가 아닌 자식들 주머니로 홀랑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인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 사이에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에 맡겨진 돈이 5년 만에 무려 4배나 늘어서 4조 4,700억 원을 훌쩍 넘겼다는 뉴스입니다. 올해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이 이 바구니에 담겼다고 해요. 도대체 왜 똑똑한 노인들이 피부치 자식 대신 차가운 은행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은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요?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건 내 정신이 흐릿해지는 치매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내 피 같은 돈을 자식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멱살 잡고 싸우느라 정작 내 병원비 한 푼 못 쓰는 비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살던 박 여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박 여사가 평생 남편이랑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채소 팔아서 번 돈으로 서울에 상가 하나랑 예금을 꽤 모아뒀어요. 자식들한테는 나중에 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죠. 그런데 작년에 박 여사가 갑자기 가벼운 치매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식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니까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큰아들은 엄마 병원비 쓴다면서 통장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됐고, 둘째는 형님이 돈 빼돌릴까봐 소송을 걸겠다고 병원 복도에서 고함을 치며 싸우더라고요. 박 여사는 젊은 시절 그 추운 겨울에도 얼음물에 손 담가가며 생선을 팔아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굵어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오직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프고 나니 자식들은 박 여사의 건강보다 그놈의 통장에 든 숫자에 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최고로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려야 하는데 큰아들은 자기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돈을 빼가려 하고 둘째는 나중에 자기 몫이 줄어들까봐 형을 고소하네 마네 난리가 났습니다. 정작 박 여사는 좋은 요양병원은커녕 자식들 싸움 구경하느라 제때 치료도 못 받고 낡은 병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자식들이 처음부터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프고 큰 돈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게 변하는 게 세상 이치이자 본능입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 내 돈을 딱 맡기고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펑펑 쓰다가 만약에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더 이상 판단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은행이 딱 개입하는 겁니다. 은행이 미리 지정한 대로 내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생활비로만 딱딱 정해진 돈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 엄마 돈이니까 내가 관리하겠다고 소리쳐도 은행은 법적으로 절대 안 줍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미리 작성하신 신탁 계약서에 따라 오직 본인을 위해서만 자금이 집행됩니다. 라고 차갑게 말해주죠.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옥 같은 노후에서 구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자 천사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이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자존심과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러운 게 자식한테 손 벌리고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내 돈을 자식한테 미리 다 줘버리거나 자식이 내 돈 관리를 쥐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돈인데도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들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아픈 걸 꼭 참게 되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 보여서 지갑을 못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내 돈을 딱 묶어두고 나를 위해서만 쓰게 계약을 해두면 자식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돈으로 내가 당당하게 1급 치료받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노후의 자유이자 권력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을 미리 막아주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사후의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가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집 한 채 있어도 싸우고 땅 조금 있어도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유언대용 신탁을 해두면 내가 죽고 나서 이 재산은 누가 가지고 이 건물은 누가 가져라라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유언장보다 법적 효력이 훨씬 강력해요. 유언장은 나중에 자식들이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 쓴 게 아니다라며 무효 소송을 걸기 쉽지만 은행과 맺은 신탁계약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뒤집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이 내 무덤 앞에서 서로 고소하며 원수가 되는 걸 막아주는 거. 그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치매라는 불청객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좋은 거 챙겨 먹어도 흐르는 세월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권이 자식들에게 넘어가기 십상이죠. 자식들은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은근히 돈을 아끼려고 합니다. 좋은 약 쓰고 좋은 간병인 붙여주고 싶어도 나중에 자기들이 상속받을 돈이 줄어들까봐 은근히 인색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은행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에 적힌 글자 그대로만 움직입니다. 내가 하루에 간병비로 얼마를 쓰겠다고 정해두면 자식들이 반대하고 난리를 쳐도 은행은 무조건 그 돈을 내줍니다. 내 노후의 질을 자식의 마음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에 맡겨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주거래 은행에 가보세요. 거기 상담 창구에 앉아서 유언 대용 신탁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아니면 현금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넣어야 할 조항은 바로 치매 발생 시 수익자 지정 조항입니다. 내가 치매 등급을 받거나 정신이 흐릿해지면 내 통장에서 매달 생활비로 얼마씩 내 통장으로 넣어주고 병원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지급해라 라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식들이 내 돈 빼돌릴 걱정도 없고 여러분은 끝까지 품위 있게 대접받으며 사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내 정신이 멀쩡할 때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매 판정을 받고 나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법적으로 계약을 맺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탁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은행 문턱을 넘으세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정신이 맑은 날입니다. 미루다 보면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노후 확실히 준비해뒀으니 너희는 너희 인생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돈은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일부이자 생명줄과 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은행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그게 내 평생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1년에 몇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억 원의 재산을 자식들 싸움에 날리고 내 몸은 차가운 병실에 방치되는 그런 비극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식만 믿고 살던 시대는 지났어요. 자식보다 은행이 내 돈을 더 잘 지켜준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도 결국 제 조언을 듣고 뒤늦게나마 신탁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막상 계약서 쓰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으시대요.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와서 돈 이야기 슬쩍 꺼내도 허허 웃으면서 내 돈은 은행이 꽉 쥐고 있어서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얘들아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예 돈 욕심 안 내고 오히려 어머니 건강만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돈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화목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통장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정확히 얼마인지, 내가 앞으로 병원비로 얼마 정도 쓸 것인지 차분히 계산해 보시고 은행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그 상담 한 번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결정짓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원수가 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슬픈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테니 오늘 제 이야기를 생명줄처럼 잡으시고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남은 생애를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언대용 신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는 결단이자 선언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약 문구를 넣어야 자식들이 내 돈에 손을 못 대는지, 그리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면서 내 노후를 방어하는 실전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왜 자식보다 은행을 더 믿어야 하는지, 그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박 여사님 사례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4대 은행의 유언대용 신탁 잔액이 4조 4,700억 원을 넘겼다는 건 그만큼 발 빠른 분들은 이미 자기 방어막을 철저하게 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이번 순서의 첫 번째 핵심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돈에 아주 강력한 자물쇠를 채우는 특약 조항의 작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유언대용 신탁의 진짜 묘미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치매 안심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할까요? 자식들은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지극정성인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로 나가는 돈을 은근히 아까워하게 돼요. 이건 자식들이 태생부터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 자식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미리 이렇게 써두는 겁니다. 내가 치매 판정을 받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넣어주고, 특히 내가 지정한 전문 간병인을 쓰는 비용은 영수증만 있으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해라 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자식들이 중간에서 내 돈을 가로채거나 병원비를 깎으려고 해도 은행이 법적으로 딱 막아줍니다. 아버님이 정하신 원칙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차갑게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을 때 수익자 지정 조항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죽으면 누구 준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내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계약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친구들과 여행 가는 비용이나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취미, 생활비도 신탁 자금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식들한테 여행 가고 싶으니 돈 좀 보태다오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당당하게 누리는 삶, 이게 우리가 꿈꾸는 100세 인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의할 점은 신탁 보수, 즉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자산의 0.2%에서 0.5% 정도를 매년 가져가는데 이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재산이 자식들 싸움으로 공중분해되거나 병원비 한 푼 못 쓰는 상황에 비하면 이건 아주 저렴한 관리비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내 조건을 거는 수익권 유보 방식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이 자식한테 집이나 건물을 그냥 기분 좋게 덜컥 주시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명의는 나중에 자식에게 주기로 약속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이자는 무조건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익권 유보라고 해요. 자식은 이름만 주인일 뿐 실제 돈을 쓰는 권한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할까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경제적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면 부동산을 신탁에 맡기면서 관리 권한을 은행에 주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건물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자식에게 온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계약을 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님이 재산을 딱 쥐고 계시니까 끝까지 효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월세 꼬박꼬박 받으며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너무 꽁꽁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재산은 다 정해놨고 은행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인생 열심히 살고 나중에 내가 가면 그때 받아가라 라고요. 이렇게 선포를 해야 자식들도 헛된 기대를 안 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잡는 절세 전략의 활용입니다. 2026년부터 세법이 아주 까다로워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유언대용 신탁은 세금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탁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두거나 수익자를 여러 명으로 나누어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누어 주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걸 분할 상속이라고 하는데 철없는 자식이 부모, 돈 한꺼번에 받아서 사업한답시고 날려버리는 걸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입니다. 왜 이 절세 전략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그만큼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고 내 노후 자금도 넉넉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사와 은행 신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을 꼭 받으세요. 은행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한 번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도 변화에 맞춰서 계속 공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하지만 나이 든 부모의 빈 주머니를 보고는 등을 돌리는 게
요즘 냉혹한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나서 자식의 선처를 바라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린 유언대용 신탁 이야기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마지막까지 내 재산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효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요. 저 지혜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서럽지 않고 자식 눈치 보지 않는 평온한 여생을 보내시길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 잊지 않게 메모 잘 해두셨나요? 내일이라도 당장 근처 은행 가셔서 차 한 잔 마시며 가볍게 물어보세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라고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30년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유익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집을 줄까 말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는 친구들이나 돈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멀어진 이웃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똑똑해지고 다 같이 잘 살아야 우리 세대가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제가 밤을 새워가며 더 좋은 정보를 찾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재테크 건강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담은 영상들 끊임없이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자식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국가와 시스템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4조 4,7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증명하듯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따뜻한 차 자주 마시고 항상 몸 건강히 계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지혜가 여러분의 든든한 생각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가슴 뻥 뚫리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